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자라줘 고마웠던 이들에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이들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지난 2월이었습니다. 마약 투약 소식을 전해서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배우 유아인 씨 얘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야, 근데 옛날에 드라마 그 반올림에서 옥님이 남친으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참 풋풋한 모습이 아직도 네. 선한데 소식을 듣고 좀 많이 놀라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아인 씨가 아역대 데뷔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데뷔 20주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주년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인데 안타깝게도 유아인 씨의 20주년은 마약 투약 혐의로 얼룩이 졌습니다. 우선 유아인 씨의 데뷔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17살이던 고등학교 1학년 이 교문 앞에서 길거리 캐스팅이 되면서요. 반올림에서 고아라 씨의 상대 역인 유아인 역,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대로 출연을 해서 얼굴을 알렸는데요. 네, 이후 성인이 된 유아인 씨는요, 아주 다양한 장르에 도전을 해서 또 실제로 시청률과 관객 수면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끈 주역 배우였는데요. 마약 투약 혐의로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연예계 관계자들 그리고 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20년 동안 한 분야에 꾸준히 매진하면서 또 성공을 거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축하받아 마땅할 이 의미 있는 숫자에 또 얼룩이 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씁쓸한 마음이 좀 드는 게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나게 된 건가요? 처음 관련 기사가 난 건 지난 2월 8일이었거든요. 한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 영화배우 출국 금지라는 보도였는데 이때만 해도 익명 보도였어요.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첫 보도 이후 채 2시간도 되지 않아서 유아인 씨 소속사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아인이 최근 프로포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이 처방 빈도가 지나치게 잦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의뢰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2월 6일 유아인 씨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식약처의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을 살펴보면요.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권고 사항입니다. 이 확인 결과 유아인 씨가 2021년 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년간 73차례 정도 한 달에 6번꼴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발 검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프로포폴 대마는 물론이고 케타민이랑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졸피된 과다 투약과 관련된 정황까지 포착이 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프로포폴 기사가 나길래 그 거론만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 갈수록 뭔가 다양한 종류가 많이 좀 나오더라고요. 몇 개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크게 3가지로 나눠져요.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는 건 지금 케타민, 프로포폴, 그리고 졸피뎀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의학적으로 썼을 땐 문제가 없는데 의학 외적으로 쓰거나 혹은 오남용했을 때는 이게 법률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코카인입니다. 코카인.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대마랑은 완전히 다르게 관리되는 굉장히 독성도 강하고 악질적인 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 약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검출이 됐다. 이건 다른 약품과는 또 다른 일의 성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장점이라기보다 제가 해왔던 방식이 그냥 겁없이 부딪히는 것, 뭐 용기라고 할 수도 없고 객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뭐 나라는 것을 던져보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 뭐 젊다는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를 던질 수 있는 배우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 전문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틱이라고 하죠. 뭐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이런 틱이라던가 약간의 제스처 등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터뷰가 당시에도 이미 뭐 조금 중독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본인의 이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뭐 주장일 텐데 네. 어쨌든 아직까지 수사가 한참 좀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발언을 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한 씨 본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직접 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나요? 유아인 씨가 계속 경찰 소환 조사 요청을 미루다가 3월 27일 마약 의혹 기사가 첫 보도된 지 48일 만에 이 첫 경찰 조사에 나서면서 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뭐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네, 이날 조사에서 이 유아인 씨는요, 이 대마 흡입 혐의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는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포폴과 케타민은 치료 목적이었고 코카인 투약은 아예 한 일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보통 코카인은 의료 목적으로 쓰일 때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코카인이 코 수술이라든지 어떤 성형 수술을 할 때 일부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덜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찰이 정확한 투약 시점이나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뭐 좀 어쨌든 뭐 좀 일부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참 유아인 씨 정말 너무 멋지고 참 연기를 너무 잘하는 배우인데 좀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아인 씨는 어떻게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일단 지금 워낙 다수의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다만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에서 초범인 점,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양이나 상습적으로 복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웠던 게 이 유아인 씨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한 배우분이 SNS에 글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혹시 작품 공개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내용의 글을 본 것 같아요. OTT 서비스 N사에서 드라마 종말의 바보를 유아인 씨와 함께 촬영한 배우가 있어요. 바로 김영웅 씨인데요. 김영웅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인해서 작품 공개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작품은 이미 지난해 8월에 모든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4분기에 공개를 할 것 같다라고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유아인 씨 논란으로 인해서 당분간 공개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논란으로 비상에 걸린 작품은 또 있습니다. 바로 유아인 씨 주연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인데요. 두 작품 모두 이미 촬영이 끝난 상태예요. 특히 승부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공개될 예정이었거든요. 2분기라 하면 사실 편집까지 거의 대부분 끝낸 상태라는 거죠. 이 종말의 바보, 승부, 하이파이브 세 작품에 투입된 제작비만 6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사, 제작사 모두 날벼락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생기면은 이 사람을 편집을 하는 거예요. 삭제해버리는. 근데 주인공을 어떻게? 근데 주인공이에요, 말 그대로. 게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승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둑얘기거든요. 극 중에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 그 실존 인물의 팬들 역시도 그래, 명예가 올려 있잖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이 연기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떡해.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사람을 빼고 해당 장면을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재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까지 했을 때 실익이 있냐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겠구나 싶은데요. 이 작품도 작품이지만 광고 쪽이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광고 쪽이 정말 뭐 부정적인 이슈에 가장 민감하다고 네. 볼 수 있잖아요. 최근에 또 광고를 또 네, 저도 이제 TV 광고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을 많이 알게 되고 조심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시리얼 광고를 우리가 가져오긴 얼마 만에 TV 광고를 거의 뭐 99년도에 찍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땅콩 꽈배기 이후로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또 광고 찍으면 그러니까 가끔 찍는 거면 더 조심해야 돼. 광고 그럼요. 찍으면 되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게 되잖아요. 정말 그래요. 이 계약서 이런 거 보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동 시 뭐 몇 배의 위약금. 예,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재 씨 말대로 유아인 씨가 작품도 열심히 찍었는데 광고도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유아인 씨의 이 광고 브랜드를 보면은 뭐 패션부터 식품, 뷰티, 제약회사까지 전부 10개의 브랜드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데 이거를 5배의 위약금을 문다고 하면은 수백억 원대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위약금이 가장 큰 문제인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약벌 조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탑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을 서로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굉장히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계약서를 썼는지 정말 단정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적어도 유아인 씨가 지금 광고 개런티가 못해도 1년 전속 계약 기준으로 8억 안팎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생각해 봤을 때 실제로 위약금을 물게 되면 그 규모가 100억 원대는 기본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소속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탈로 봤을 때는 같이 물게 되더라도 나중에 배우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의 배제할 수 대부분 없어요. 그렇죠. 네, 지난 3월에는 유아인 씨가 데뷔했던 K본부에서 유아인 씨에 대해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대중들 앞에 유아인 씨가 서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사실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